on camera myself because yeah, I'm gonna eat it. 잘 먹겠습니다. No.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음식인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 힘든 시기를 한국 음식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 때문에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비싼 가격임에도 월급을 탈탈 털어 한국 음식을 사재기하는 풍경까지 이어지고 있죠. 가깝고도 먼 나라 러시아에 불고 있는 한국 음식 열풍. 도대체 어떤 메뉴들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가 옥중에서 돌연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리가 생전 교도소에 있을 당시 한국 컵라면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발리가 한국 컵라면 도시락을 급하게 먹다 혀를 대었다면서 교도소 식사 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나발리는 뜨거운 물로 만드는 라면을 빨리 먹느라 혀를 대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나발리는 수감자가 식사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한 교도소의 내부 규정을 문제 삼으며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도시락이라고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발 수감자들이 도시락이라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재소자들과 함께 호소했다고 합니다. 옥중에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었을 식사 시간에 도시락을 못 먹어서 화가 났었던 나발리.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지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 기업 팔도의 도시락입니다. 이 도시락은 러시아에서는 국민 라면으로 꼽히며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특히 도시락의 라면 시장 점유율이 약 60%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선 해외 기업들이 사실상 철수하다시피 하면서 매출도 급감했지만 이런 가운데 도시락을 만드는 팔도만이 러시아에서 매출 급성장했다고 하죠. 전쟁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비상식량을 비축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찾고 많이 산 음식도 바로 이 도시락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출도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감옥에서까지 도시락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날 정도라니 솔직히 신기하기만 합니다. 왜 하고 많은 라면이 있을 텐데 하필 우리나라의 팔도 도시락인 걸까요? 러시아 사람들의 도시락 사랑은 1990년대 초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0년대 초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원들이 팔도의 도시락을 대량으로 사갔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기차를 오래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특성상 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항로가 개척되었지만 낭만과 추억 등의 이유로 러시아인들은 이동수단으로서 기차를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러시아에서 도시락이 큰 인기를 얻는 것은 현지화 덕분인 것 같습니다. 사각형으로 넓적한 도시락은 잘 쏟아지지 않아서 먹기 수월했던 건데요. 이 때문에 도시락은 국내 컵라면 중 유일하게 용기를 사각형으로 유지한다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또 도시락에 마요네즈를 넣어 먹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해 마요네즈가 들어간 제품을 만들거나 포크도 넣어주고 있죠. 간편한 용기 형태로 뜨거운 물만 부으면 즉시 섭취할 수 있어서 편의성 측면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요. 이 덕에 러시아에 수출된 도시락은 2019년 러시아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달성했고 러시아 내에선 컵라면을 도시락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데일밴드가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요. 러시아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저명상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다르게 러시아는 아디다스와 샤넬, 펩시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만 상표권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찌 보면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라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저명상표로 등록된 상표가 200여 개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자랑하는 러시아 특허청이 도시락의 상표권을 인정한 것이죠. 지난 2021년 4월 8일자로 저명상표 도시락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답니다.
이는 225번째 저명상표로 한국 기업 최초의 성과라서 의미가 깊습니다. 러시아 특허청에서 팔도 도시락의 저명성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추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반영구적으로 등록이 유지된다고 언급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내에서 인기 있는 한국 상품은 도시락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 시장에는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진출해 있는데요. 오리온의 초코파이와 비비고 만두, 롯데 칠성음료 밀키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현지 입맛에 맞춘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출시한 것이 특징이고요. 우선 초코파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리지널 버전에 더해서 초코칩, 체리, 딸기, 비엔나 케이크 등 총 14가지 종류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과일 종류의 맛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인기인데요. 이는 차와 함께 베리류 간식을 주로 곁들이는 러시아 사람들의 문화에도 알맞아 사람들이 반응했다고 합니다. 밀키스도 인기랍니다. 한국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다양한 맛이 러시아에는 있는데요. 일반적인 밀키스로 시작해 멜론, 파인애플, 포도, 사과 등 총 11가지 종류나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죠? 아마 러시아 사람들은 날이 워낙 춥다 보니 다양한 과일을 맛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을 겨냥해 만든 맛들이 인기를 끈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아이스크림은 주로 러시아의 소매 체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일부 매장서는 한국 아이스크림이 전체 수입 아이스크림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한다는 러시아 매체의 보도도 있는데요. 모스크바의 대형마트에서는 메로나, 수박바, 스크류바 등 한국 아이스크림만 판매하는 전용 냉동고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제 러시아 소매점서 판매하는 한국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100에서 250 루블, 한화로는 약 1,500에서 3,700원 사이로 러시아산 제품보다는 비싸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고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하는 중이고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한국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타고 아닌 타운까지 이동해서 어렵게 구매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웬만한 도시의 러시아 마트에서도 한국 음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 식품이 러시아 마트에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죠? 이처럼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 식품의 대중화는 해가 지나면서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품들의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한식당의 인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러우 사태 장기화 등으로 러시아의 외식 인구가 매우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한식당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등 최근 러시아에서 한식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코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K푸드의 인기가 점차 커지면서 현지 도심지에는 한식당이 많아지고 있고 다양한 한국 요리를 찾는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맛과 건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가 및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더해진 것 때문이라고 무역관은 풀이했죠. 그렇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어떤 한식을 좋아할까요? 한식 중에는 비빔밥과 치킨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비빔밥의 경우 고기 위주의 서양 음식과 달리 다양한 채소가 들어있어 러시아 내에서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죠. 치킨은 한국 드라마 등 미디어에 많이 등장해 한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김치도 현지에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에 현지인들도 한식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는 김치투고, 먹방 등 현지인이 경영하는 한식당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는 러시아인들도 김치나 먹방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참 뿌듯하네요. 게다가 젊은 층을 겨냥한 한식당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내에서는 젊은 러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분식 전문점, 치킨 전문점 등이 생겨났는데요. 이곳을 찾는 손님의 90% 이상은 비한국인이며 90% 이상이 30대 이하라고 하니 트렌디한 러시아 젊은이들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현지에서 개업해 현재 사업장을 8개까지 확장한 한국 분식 전문점 김치투고의 대표는 2023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중에도 한식에 대한 사랑이 식을 줄 모른다는 해석인데요. 김치투고의 주요 메뉴는 핫도그, 떡볶이, 라면 등으로 한국의 분식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인테리어 역시 한국 느낌을 살렸죠. 한국 치맥 문화에서 비롯된 치코는
모스크바에서 처음 시작해 흥행을 이룬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등 다른 도시로 프랜차이즈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킨과 코리아의 줄임말인 치코는 치킨과 분식을 전문으로 러시아 젊은이들의 취향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현지 한식당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보다 러시아 등 외국인 방문자가 더 많다는 점인데요. 한식당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정통 한식의 맛을 고수한 곳보다 현지인들 입맛에 맞춰 퓨전 한식 메뉴를 선보이는 식당들이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한식에 대한 열정은 놓지 않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더 다양한 한식도 맛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